별과 우주, 은하와 우주에 대해서 이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제 그림이 은하수라는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한 점에서 결과론적으로 뭐가 그렇지 어떤 물질들이 막 모여 있다가 빵 터졌죠. 빅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물질들이 되게 다양하게 퍼져 있다가 밀도가 큰 쪽으로 뭐가 뭐 해서 중력 수축을 한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각각 그보다 사이즈가 더 큰 우주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은하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 은하의 경우엔 그냥 옆에서 바라본다면 자 보통 이제 영화에서 많이 봤던 어떤 모양 이렇게 우주선 모양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가운데 중심부가 이제 원형인 거고 그리고 양 옆으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나선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 중심에 태양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일부 떨어진 곳에 존재한다. 이해되셨죠? 태양계는 은하의 중심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 이 태양계 자체가 현재 체크하는 이 파트에 있다고 치고 이렇게 A를 바라보고 여기 B를 바라본다고 칩시다. 그럼 태양계 기준으로 B를 바라봤을 때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는 이 파트가 굉장히 많은 뭐들이 별들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반면에 위쪽과 아래쪽을 봤더니 상대적으로 뭐가 그치 별의 양 자체가 적겠죠. 그래서 관측자 기준으로 지금 이 B 방향을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위쪽을 바라보고 아래쪽을 바라본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 동네에 즉 모여 있는 곳에 뭐가 많게 된다? 별이 많게 되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은하수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은하수라는 건 태양계 내에 이제 뭐가 이렇게 돌고 있죠. 그치? 행성들이 돌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구란 말이지. 그럼 이런 애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대한 그치 곳을 은하라고 얘기하고 이해되시죠? 태양계가 여기 존재한다면 결국 지구에서 위쪽이나 아래쪽을 봐도 결과론적으로 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겠죠. 해서 은하수는 북반구와 남반구 어느 지역에서나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은하수 가운데 부분에는 뭐 어떻게 검은색이 보인다. 성간 물질 뒤에 오는 별빛을 뭐하고 있다? 가리고 있다. 즉 별과 별 사이에 어떤 물질이 존재한다고. 그치? 근데 그 물질들을 우리는 뭐라고? 성간 물질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요 뒤쪽에서 오는 별들을 뭐가 이런 물질들이 가려버렸어. 그러면 관측자가 여기 있다라 가정하면 이 별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뒤쪽에서 오는 빛 자체를 가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하게 보인다? 검게 보인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은하수라는 건 다시 정리합니다. 별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고 북반구하고 남반구 모두 보인다. 두 번째, 가끔 이렇게 그렇지 검은틱틱한 부분이 보이죠. 검게 보이는 파트가 바로 별빛을 뭐했다? 가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흔히 이제 별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별들의 모임을 이야기하죠. 자, 별이 모임이 어떤 애는 막 이렇게 퍼져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막 모여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웃자고 여기 경로원이다. 응? 경로원? 경로원이 뭐야? 어른들 모여신 경로당, 그치? 경로당이라고 생각을 해라. 즉 별 자체가 젊은 별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막 퍼져 있는데 나이를 많이 먹은 늙은 별의 경우에는 어떻게 모여 있다. 그래서 그 별의 형태를 따라서 별의 모임, 성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성단 중에 대표적인 예시 막 퍼져 있는 거 봤죠? 얘를 산계성단이라고 하는 거고 자 구형이 있네, 그치? 그래서 구상성단. 근데 구상성단의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했어. 나이가 많으면 결국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나이가 많아서 온도가 낮으니까 당연히 무슨 색을 띈다? 붉은색을 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은하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은하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고 위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맨 처음 그렸던 이 그림을 이렇게 아래나 위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와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심부를 바로 이 중심부라고 얘기하는 거고 외곽
그렸던 요 팔을 바로 나선팔이라고 얘기한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자, 상황을 봤더니 여기 보세요. 중심부에 자, 얘가 둥근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나선팔은 어떻게 휘 감는 모양이겠죠. 그렇죠? 회전하는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자, 모양 자체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중심에는 당연히 막대기가 존재하는 거고 주변에 나선팔이 존재한다. 그래서 원반 모양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태양계는 대략 중심부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심부에서 그치 3만 광년, 대략 8,500 파색 떨어져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우주선 모양의 누가 있는데, 은하가 있는데 여기에 태양이 있단 말이지. 이렇게 바라보면 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걔네를 우린 뭐라고? 은하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마찬가지 뿌연띠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이 중에 뭐가 있다 그랬지? 그렇지, 이런 구름들이 있다. 성간물질들이. 그럼 뒤쪽에서 오는 빛 자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어두워 보인다. 그래서 자, 요 점땡이 3번 세 번째 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흔히 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뭐 하는데, 공전하는데, 자, 지구 입장에서 이 동네 바라보면 태양 보이죠. 그럼 반대 바라보면 별 보이겠죠. 다시 여기는 태양 보이고 여기는 별 보이지. 그럼 지구가 이렇게 뭐 회전하게 되면은 결국은 계절에 따라서 뭐를 별자리를 각각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계절에 따라 볼 수 있다는 건 얘를 12개로 나누면은 결국 월별 별자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이름을 붙인 친구들이 바로 뭐가 돼? 공수자리.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은하 중심부인 누구? 공수자리 쪽에 폭이 상대적으로 뭐다? 넓다. 폭이 넓은 거고, 반면에 굉장히 별들이 많기 때문에 밝게 보이겠죠. 특히 여름철에 보인다. 그럼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에 이게 누구야? 바로 자전축이라 가정을 하면, 자, 태양의 고도 자체가 높은 곳이니까 여기 여름이고 얘가 겨울이 되겠죠. 그 말은 얘가 여름이고 얘가 겨울이 된다라 가정을 하면 가운데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의 반대편에 누가 있다? 별자리가 보이겠죠. 이해되십니까? 그쵸? 그거를 우린 뭐라고? 여름철 별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고기가 바로 어디? 그치? 궁수자리 쪽에 폭이 굉장히 넓은 애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물리량 바라보면 자, 이렇게 우리 은하가 존재하는데, 은하의 중심부로부터 대략 몇만 광년?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즉 8,500 파색 떨어져 있는 곳에 누가 존재한다? 태양계가 존재한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전체의 누구는 길이는 대략 빛이 10만 년을 가야 돼요. 10만 광년이 된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냥 간략하게 수치 이야기하면 얘가 10만 광년이고 중심부로부터 3만 광년 떨어져 있고, 그 폭 자체, 은하의 폭 자체는 2.5만 광년 정도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요해지는 건 이제 성단이죠. 별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데, 젊은 별의 경우에는 산계성단, 그치? 대표적인 예시 플레이아데스라는 애가 있고, 자, 구상성단이라는 애는 그치? 되게 모여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누구의 개체수가 더 많냐? 당연히 구상성단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즉, 자, 늙은 별들이 운명 다 해서 결과론적으로 한 동네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걸 아까 뭐라고 했죠? 경로당? 네, 그렇게 뭐 표현을 했는데, 자, 쉽게 말해서 늙으신 누구? 별들께서 이렇게 다 모인 거라고. 모였어. 빽빽히 모이겠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상계성단 플레이아데스보다 당연히 개수 자체는 뭐해? 많다. 반면에 표면 온도는 이 친구 자체가 뭐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친구가 밝은 애가 아니잖아. 어두운 애잖아. 그러므로 붉은색을 보인다. 즉 나이가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붉은색을 보인다. 또 하나, 우리 은하의 중심부와 원반을 둘러싼 구형에 분포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산계성단의 경우에는 자, 색깔이 달라. 일단 자, 얘는 파란색, 젊은 별이니까. 얘는 뭐라고? 붉은색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늙은 별이 된다. 나이를 먹은 별들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각각의 개수를 비교하면 얘는 수만 개가 있지만 얘는 수십만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구상성단이 결국 무엇이 많다? 그렇지, 별들이 많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이들은 붉은색이다라는 거 아세요. 되셨죠? 자, 다시 성단의 경우에는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이 존재하고, 구상성단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별이다. 그래서 붉은색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구형으로 모여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반면에 온도가 높은 누구? 젊은 별인 산계성단들의 대표적인 예시는 플레이아데스가 있고, 이들은 거의 대부분 나선팔에 분포합니다. 즉 운하에서도 분포하는 어디? 위치도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이런 애들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3번 많이 나오죠. 말머리 성운. 얘는 뭐 어떤 구름과 먼지 티끌들이 존재하는데 외부로부터 빛 받고 에너지 방출했어. 그렇지? 그럼 얘는 반사성운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했어. 그럼 방출성운이 되겠죠. 이런 애 펠리컨이라는 성운 이름입니다. 다시 앞단에서는 어떤 에너지를 먹고 방출한 거지. 그치? 그걸 뭐라고? 반사성운이라고 한다. 반사성운. 대표적인 예시 마기알몸 성운이 존재한다. 이해되셨죠? 이게 학교 시험에 흑백으로 나오는데 이걸 맞춰야겠죠. 그렇죠? 잘 맞추세요. 자, 다음 얘는 이제 오리온, 그치? 초코파이가 아닙니다. 얘 역시 빛을 방출하는 방출성운. 그래서 방출성운에는 오리온과 펠리컨이라는 애가 있고,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누구? 자, 이렇게 성운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빛이 차단됐어. 마치 은하수의 그 동네처럼. 그러면 이 부분만 상대적으로 뭐하게? 검게 보이겠죠. 이렇게 검게 보이겠죠. 그치? 근데 얘가 이제 마치 뭐처럼 생겼다고 해서? 말처럼 생겼다고 해서 말머리 성운이라고 한다. 고로 3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음 양가로 3번 보시면 성운이 있는데, 성운은 누구? 선감 물질, 즉 먼지, 티끌 혹은 기타 등등의 기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걔네가 구름처럼 보이는 걸 우리는 뭐라고? 성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성운은 어디에 분포한다? 나선팔에 분포하는데, 방출 성운은 에너지 스스로 흡수해서 이제 방출한다 그랬지.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무슨 색 보인다? 붉은색이 보이는 걸 방출 성운이라고 하는 거고, 반사 성운의 경우에는 외부의 빛 자체를 이렇게 반사하는 거야. 그래서 M78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 파란색이 된다. 이해되셨죠? 다시 방출 성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빛을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빛을 방출하는 거고, 반사 성운은 그 어떤 외부로부터 온 되게 커다란 에너지를 밖으로 반사시켜 버리는 거죠.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색? 파란색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그래서 하단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죠. 방출 성운이 방출되는 붉은 빛과 반사 성운이 반사한 파란 빛은 우리 눈에 뭐해? 보이겠죠. 왜? 가시광선 영역이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그래서 방출 성운은 붉은색, 반사 성운은 파란색. 다시 방출은 붉은색, 반사는 파란색, 반사는 파란색, 반사는 파란색, 방출은 붉은색. 기억하셔야겠죠. 반면에 석탄자루 성운 혹은 아까 여기 말머리 성운 있었죠. 그치? 얘는 가려졌다고. 그래서 검게 보인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우리 은하의 중심부의 별들의 그치 모임이 별들은 어떻게 원반 모양이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중심부의 별들 구 모양인가? 뭐라고 표현해야 돼? 나선 모양. 그치? 막대 모양과 나선 모양. 미안해요. 다시 중심부. 이런 애를 이제 막대 나선 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정상 은하도 있고, 근데 우리 은하는 정상 은하가 아닙니다. 비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상과 비정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은하 핵의 모양이나 나선팔의 형태에 따라서 이름을 결정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친구 바로 막대 모양이고, 자 주변부는 뭐 나선팔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산만강력 떨어진 곳에 태양계 위치하는 거죠. 그치? 8500파섹 떨어진 뭐에 위치한다?
나선팔에 위치한다. 이씨, 더럽게 어렵네. 됐죠? 지구는 우리 은하 일부에서 관측되는 거죠. 지구에서 우리 은하 일부가 은하수라고 얘기하겠죠. 수십만 개 해보세요. 수십만 개. 그렇죠? 개수가 많은 게 누구라고 그랬지? 구상성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십만 개. 빽빽히, 즉 숫자가 많으니까 구상성단이 된다. 자, 성을 이루고 있는 건 먼지하고 뭐 기체, 혹은 가스, 티끌 뭐 이딴 애들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우주의 팽창. 한 점에 모여 있던 모든 물질들이 빵 터져서 팽창을 하기 시작해요. 걔를 영어로 빅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를 바로 외부 은하라고 얘기하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서로 은하들끼리 뭐야? 야도 은하, 야도 은하, 얘도 은하, 뭐 이은하, 김은하, 박은하 이런 거 아니죠? 외부 은하. 근데 얘가 우리 은하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주 전체가 이제 뭐 이렇게 팽창하는 거니까 A하고 B하고 C가 각각 모여질까? 멀어지겠다라는 거 기억하시겠고, 또 하나, 자 1번 틀리지 마세요. 은하 중심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알았죠? 은하의 중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어떻게 팽창하는 거야? 그렇지, 균일하게 팽창하는 거고요. 어느 지점을 보더라도 이 은하는 뭐해? 점점 그치 멀어지고 있고, 멀리 있는 친구의 경우 더 빠르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허블 법칙 배울 때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팽창 은하,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는 기본 로직 안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중심 자체가 없다. 두 번째, 멀리 있는 친구가, 즉 A가 5cm, B가 7cm라고 쳐. 누가 더 누가 더 멀리 가? 누가 더 빨라? B가 더 빠르다. 물론 은하와 은하 사이가 5cm, 7cm는 아니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은하 자체를 선생님이 분명히 분류한다고 해야겠죠. 그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해서 자, 타원 은하와 정상 나선 은하, 그치? 그리고 막대 나선 은하가 존재한다. 근데 정상이 아니라 그랬죠. 타원의 경우에 나선팔이 없는 거고, 막대 나선의 경우에는 은하 핵 자체 가운데 이렇게 센터 잡고 있는 애들이 다 뭐야? 막대기인 거지. 근데 이제 원형이거나 그 원형에서 약간 퍼져나가는 뭐 나선 모양이 돼. 그걸 우리는 정상 나선 은하라고 얘기하는데, 정상이 아닌 거죠. 왜? 우리 은하 자체가 뭐 막대 나선 은하가 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러한 분류는 누가 하셨다? 허블께서 하신 거고, 타원 은하의 경우에는 당연히 타원 모양 되겠지. 정상 나선은 당연히 나선팔이 휘어져 감겨 있는 거고, 마찬가지 막대기도 나선팔이 휘어져 있는 거지. 즉 이 둘은 나선팔이 휘어 감겨 나간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되, 단 센터 잡고 있는 친구가, 그 친구가 구형이면 정상이 되는 거고, 그 친구가 막대기 모양이야. 이거 아까 선생님이 가로치기 틀렸잖아. 막대기 모양이야. 그러면 걔를 뭐가 된다? 막대 나선 은하가 된다. 되셨죠? 그래서 빅뱅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얘기하는데, 138억 년을 이제 뭐 계산한 방식이 있습니다. 해서 x축이 뭐가 되는 거고, 거리가 되는 거고, y축이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별들을 관측을 했더니 이런 그래프가 보이더래. 즉 거리가 가까운 애가 속력이 늦는 거고, 거리가 먼 애가 속력이 훨씬 빠른 거죠. 아까 설명했던 예신 거죠. 멀리 있을수록, 즉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빨라? B가 더 빠른 거지. 왜? 멀리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럼 이 친구의 기울기를 구해보자는 거야. 그럼 얼분의 뭐가 돼? V가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 누구? V는 뭐? T분의 S라는 관계식을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죠. 거속식.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자, 그러면 이 거리가 이렇게 넘어왔다고 치자. 그럼 여기 있는 거리가 이렇게 넘어왔네. 그럼 얘는 뭐분의 뭐가 돼? T분의 1이 되겠지. 즉 해당 그래프 거리, 속력, 거리에 따른 속력 그래프에서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확률이 뭐죠? 빨라진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이 그래프가 갖는 기울기의 의미가 바로 t 시간이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우주 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끝자락에 있는 별의 거리와 속력을 확인하면 이 기울기를 확인할 수 있죠. 우주 나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걸 바로 몇 억? 138억 년 전이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과거 우주는 지금보다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았겠죠. 그리고 한 점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물질들이
막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럼 상대적으로 온도가 뭐해질까요? 그렇지, 높아지시겠다. 이해되시죠? 자, 대폭발 이후 우주는 계속 뭐 한다? 팽창하는데 여러분 절대 틀리시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균일하게 팽창한다. 그러므로 요 동네와 요 동네와 요 동네와 요 동네 온도가 현재는 대략 한 3켈빈으로 일정하다. 이 온도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한번 들어놓으세요. 되셨죠? 통과에 다시 나오게 된다라는 거 아시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점땡이 막 연결했는데 풍선이 커졌슈. 그럼 각각의 거리는 멀어졌지. 그러나 중심이 있나요? 없죠. 팽창할 때 각각 거리가 멀어진다. 해서 우주 탐사 과정이 있는데 뭐 나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래서 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됐죠? 다시 1957년 그치?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됐다. 러시아죠.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됐고 1969년 이런 거 외워줘야죠.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건 선생님은 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허블 만환경, 그치? 허블 만환경에 의해서 우주과학 자체가 기하급속으로 발달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주 탐사를 위해서 개발된 첨단 기술 실생활에 다양하게 이용된다. 대표적인 예시 MRI, CT 촬영이 있고요. 뭐 이런 인공태, 전신공 많죠, 그치? 고로 우리 뭐 전쟁은 인류를 뭐한다, 그치? 힘들게도 하지만 인류의 과학 자체가 발전하는 가장 커다란 기회다. 전쟁. 이해되셨죠?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 나와서 GPS 나오고 이런 게 나왔죠. 그치? 내비게이션 나왔고 전자레인지. 선생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전자레인지, 태양전지 뭐 별거 다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나이키, 에어쿠션 운동화, 그쵸? 뭐 이런 애들이 나왔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은하의 모습인데 썸터 잡고 3만 강년 8,500파섹이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전체가 뭐 10만 강년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볼까요? 수치 보시면 전체가 뭐 10만 강년 8,500파섹 3만 강년. 이해되셨죠? 전체 폭 자체는 그치 3만 파섹이 된다라는 거. 즉 3만 광년과 3만 파섹을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돌아와서요. 자, 뭐 없습니다.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은 100% 시험에 나오겠죠. 나이가 많은 붉은색이라는 거. 그래서 모양이 없이 장난, 눈이 없니? 이게 어떻게 흩어졌니? 수만 개, 수십만 개잖아, 그치? 수십만 개가 구상성단이 되는 거고, 나이가 상대적으로 뭐야? 많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붉은색인 거고. 이해되셨습니까? 누구의 경우에? 그렇지, 얘의 경우에. 분포 지역은 당연히 구형이기 때문에 얘는 핵에 존재하는 거고 얘는 나선팔에 존재한다. 6번 되게 중요하겠고요. 자, 태양계 존재에는 당연히 B에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 뭐가 돼? 은하수가 보이는 거 위아래 다 보일 수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겁니다. 되셨죠? 또 하나 점땡에 3개 그어놓고 점땡에 3개 쳐놓고서 이 친구 불었더니만 뭘 알 수 있어? 아, 팽창했죠. 그리고 속력 거의 비슷했죠. 그러나 되게 중요한 건 우주의 중심 자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은하의 분류 역시 중요합니다. 얘가 정상이고 얘가 그치 막대기인데 얘가 정상이 아니라 그랬지. 왜? 태양계가 정상이니까. 내부 자체가 막대기가 존재한다. 막대 모양이 존재한다. 그리고 A의 분류는 결국은 나선팔이 존재하지 않죠. 다시 볼까요? 자, 두둥 보이셨죠? 은하를 분류하는데 정상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했어. 정상인데 정상이 아니야. 자, 반면에 완전 이상하게 생겼어. 불규칙. 가운데 막대기 있으니까 막대 나선이고 얘는 나선팔이 없어요. 나선팔이 없고 단순히 은하핵 자체가 구형이 아니라 타원이기 때문에 타원은하라고 얘기한다. 이해되셨죠? 다시 얘 누구라고? 타원은하. 그치? 얘는 정상은하. 그쵸? 근데 비정상이야. 나선팔이 있죠. 막대 나선은하가 된다. 이해되셨나요? 9번의 경우에 말머리 성운이니까 B 자체가 뭐야? 그렇지. 오지 않는다. 유유. 이해됐습니까? 아, 이렇게 봐야지. B는 오는데 오지 않는다. 먼지 티끌에 가려졌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태양계 위치.
이야기했던 거고 은하수가 가르쳤던 당연히 얘기했겠지. 됐죠? 그래서 뭐 스푸트니크 발사 성공, 그치? 아폴로 11호 되셨죠? 우주 발사. 해왕성부터 확인하고 명왕성 확인했는데 해왕성 확인했던 게 아마 보이저인가? 저도 잠시만요. 자, 헷갈리겠네. 미안해. 잠깐. 보이저를 알고 있는데. 자, 인공위성 처음으로 발사한 친구. 달에 착륙했고, 맞잖아. 보이저네, 그치? 해왕성 그치? 해왕성 통과했다. 그리고 허블 망원경 발사했고, 큐리오시티, 그치? 화성 탐사 12년. 자, 뉴 라이드노가 어디? 명왕성 접근하게 됐네요. 이해되셨죠? 왜? 굉장히 멀잖아. 그렇기 때문에 명왕성은 가장 최근 일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야, 이게 되게 충격적이죠. 파커라는 탐사선이 태양 대기권에 지나요. 얼마나 뜨거운데 시울까. 됐죠?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뭐 해당 단원, 그치? 예, 우리 은하 모습인 거고 위치 정확히 확인하시고요. 성운의 종류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 가려지네? 이건 암흑성운이 되겠네. 그치? 그리고 붉은색과 파란색 기억하라 그랬죠? 붉은색과 파란색. 그치? 다시 갑니다. 붉은색과 파란색 아까 기억하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기억이 안 나나? 붉은색과 파란색 두둥 성운이 있는데 방출, 반사, 암흑성운이 존재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암흑성운은 빛 가려지는 건 이제 어느 누구나 알죠. 근데 장미는 붉어. 왜? 온도 자체가 뭐하다고? 낮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방출 성운은 붉은색이다. 다시 방출 성운은 붉은색이다. 반사 성운이 그럼 파란색이 되는 거네요. 이해되셨죠? 이해였나? 아니지? 얘는 그냥 암흑 성운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치? 이런 애들 구상성단, 산계성단 얘 나이 많아요. 나이 많아요. 됐죠? 수십만 개 존재해요. 온도도 뭐에 낮아요. 반면에 산계성단은 젊은 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됐나? 여기 하다 말았죠. 파란색, 붉은색. 붉은색 뭐? 장미, 방출성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셨죠? 됐고 뭐 이렇게 그림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고요. 각각 은하의 분류입니다. 사실 이건 고등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모양에 따라서 혹은 나선팔이나 혹은 누구에 따라서 그치 중심부의 모양에 따라서 나눈다. 그런 분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한 점으로부터 막 멀어지는 거죠. 얘는 그치? 그래서 은하의 중심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일정한 거리로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스푸트니크, 그치? 그리고 달 큐리오 탐사 가야 되고 해양선 하고서, 그치? 이렇게 태양 대기권에 들어갔대잖아. 얼마나 충격적이니? 이해되셨죠? 각각 뭐 확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치? 암흑이고 붉은색이고 얘는 파란색이다. 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 시간에 따라 점점점 커져요. 빅뱅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알고 넘어가야 될 거 대폭발, 즉 빅뱅이 일어나기 전 단계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죠. 그런데 이렇게 퍼지면 온도는 뭐해지는 거야? 그렇지, 낮아지는 거지. 온도가 낮아진다. 반면에 부피는 뭐였어? 커졌으니까 충돌의 숫자가 줄었겠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스티커 붙이 풍선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멀리 있는 애가 더 빨리 멀어진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멀리 있는 애가 더 빨리 멀어진다. 그리고 방향성 존재하지 않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그러므로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